KF-21 엔진의 이상한 디자인이 공개돼 미국을 놀라게 했다. 모듈러 엔진, KF-21 엔진 활주 시험, 국산 엔진 덩치 커져. 지금 미국이 너무도 다급한 이유. 기존에 알려진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될 엔진의 국산화율 40%는 정부 규정에 따른 수치가 아닌 비공식 수치였다. 전체 비용 대비 국내 기업 비용으로 추산하는 정부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규정 기준에 따라 공식적인 KF-21 엔진 국산화율은 20% 안팎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알려진 KF-21 엔진 국산화율 40%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체 기준인 전체 엔진 공유, TES, 토탈 엔진 쉐어에 따른 것으로 해당 국산화율은 정부 규정 어디에도 없는 기준이란 지적이다. 이같이 부풀려진 국산화율은 정부 주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당국의 보다 정확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13일 정부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KF-21 체계개발 계약 당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협의에 도출한 엔진 국산화율 목표치는 정부의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규정 기준 17%였고 한화에어로가 제시한 업계 기준인 TES로는 39%였다. 한화에어로와 제너럴 일렉트릭, GE 이 함께 만드는 엔진에서 국산화율이 40%에 접근했을 뿐 한화에어로가 제작할 수 없는 수출 통제 부품 등 GE가 직접 납품하는 엔진 부품까지 포함하면 KF-21에 장착될 엔진의 국산화율은 20%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와 관련 당국과 업계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국산화율이 체계개발 계약 당시 정부 기준 17%에서 크게 향상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당 기준으로 22%의 국산화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산화율로 인해 GE 등 해외 기업에 지출할 비용은 고환율 여파로 크게 늘어 KF-21 전체 국산화율도 65%에서 다소 하향 조정됐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한화에어로가 하는 것은 가공과 조립 수준으로 GE가 면허 생산을 허가해준 것만 가능하고 핵심 엔진 부품은 GE가 주는 것을 그대로 넣어야 한다면서 정부 규정 방식으로 볼 때 체계 개발 당시 17% 국산화율 목표치에서 현재 수준은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국산화율에 따라 GE에 져야 하는 라이센스 비용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라이센스 비용은 국산화율을 포함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KF-21 일대에 들어가는 엔진 2대 가격은 총 230억 원으로 초동물량치만 4,600억 원에 전력화까지 갈 경우 2조 7,600억 원이다. 국산화율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기준을 방위사업청 등 당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측면도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혼선을 줄 수 있는 부풀려진 국산화율이 향후 정부의 입김이 막강한 방산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라도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방사청은 관망만 하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한화에어로 측은 방산물자의 국산화율 확대는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며 현재까지 KF-21 엔진과 관련해 추가적인 국산화 확대 계획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KF-21에 탑재되는 F414에서 400K 엔진은 현재 한국이 확보한 엔진 기술에 비해 고사양이라며 고효율의 엔진 기술을 확보해야 주변국 기술 확보 수준에 맞춰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엔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강조했다. 한화에어로 측은 6세대 전투기용 엔진 등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또 국내외 연구개발, R&D, 전문 인력을 2028년까지 약 8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 방사청, 한화시스템과 손잡고 기뢰전 전투체계 개발. 방위사업청이 바닷속 지뢰 기뢰에 대한 군의 탐색 식별 제거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화시스템과 기뢰전 전투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뢰전 전투체계는 2029년 해군의 실전 배치 예정인 기뢰제거 함정 소해함 MSH 선도함에 탑재될 예정이다. 전투체계는 해군 함정이 항해와 해상작전 수행을 위해 수집하는 각종 정보를 통합 처리하는 함정의 두뇌다. 음탄기와 레이더, 통신체계 센서로부터 정보를 수신해 항포 등 무장의 명령을 내리는 전 과정을 담당하는 핵심 무기체계다. 최초로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 예정이며 기뢰탐색 음탐기 등 20여 종의 탑재 장비를 통합 운용해 기뢰 영상 데이터를 융합하고 자동 처리해 신형 소해함의 기뢰 대항 작전을 지원하게 된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동 기뢰 탐지 기술도 적용된다. 기뢰 데이터 정보를 인공지능 AI 기술로 학습해 수중 물체의 기뢰 여부를 자동 식별하고 기뢰전 무인 수상정 등 무인체계 운용도 자동화해 아군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승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해군 준장은 기뢰전 전투체계는 소해함의 기뢰 탐색 및 기뢰 제거 능력을 극대화해 해군 함정의 안전한 해상 통행을 보장하는 바다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3. HD 현대중공업 K방산 자율운항 기술로 글로벌 해양 강국 선도. HD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정상급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해군에 인도하며 K방산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HD 현대는 대형 컨테이너선의 자율운항 및 원격 제어 기술 실증에 성공하며 해운산업의 미래를 제시했다.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27일 울산 본사에서 해군에 인도됐다. 정조대왕함은 대한민국의 네 번째 이지스 구축함으로 독자 설계와 건조 기술로 완성됐다. 이지스 전투체계, 다기능이 쌍배열 레이더,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등을 탑재해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은 물론 요격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다. 주원호 HD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 대표는 정조대왕함 인도는 방위사업청, 해군, 국가연 등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의 성과 라며 K방산 수출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도 서명식에는 방위사업청 조영기 기반전력사업본부장, 해군본부 곽광섭 기획관리참모부장, 주원호 HD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 대표, 그리고 미국, 폴란드 등 7개국 20여 명의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폴란드, 페루 등과는 방산 수출 가능성이 논의돼 행사 의미를 더했다. 정조대왕함은 2019년 방사청과 건조계약 체결 후 2021년 착공, 2022년 7월 진수식을 거쳐 약 550회의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적기 납품으로 기술력과 신뢰성을 입증하며 K방산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HD 현대중공업은 정조대왕급 2번 함 진수를 내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3번 함 건조에 착수한 상태다. 또한 필리핀 초계함과 페루 함정 공동 개발로 K방산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정조대왕함은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된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전략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7,600톤급 배치 구축함에 비해 크기가 커졌으며 함정 생존성을 강화하는 스텔스 성능도 대폭 향상됐다. 정조대왕함은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와 다기능 이쌍배열 레이더, 독자 개발한 통합소나체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2등을 갖췄다. 또한 함대지탄도 유도탄, 장거리 함대 공유도탄, 탄도탄 요격 유도탄과 MH-602R, 시호크, 해상작전 헬기를 탑재해 탄도미사일, 잠수함 등 전략 표적에 대한 원거리 타격 및 탐지 능력을 크게 강화했다. 미국 이지스 전투체계와 국내 개발 장비 간 연동 통합을 위해 고난도의 시험평가를 거쳤으며 이를 통해 탐지, 추적, 요격 등 전투 능력을 최적화했다. 약 550회의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기존 가스터빈 엔진 4대의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체계 HED 2대를 추가 탑재해 경제적인 기동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 장거리 항해에서도 안정적 운용을 보장한다. HD 현대는 8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에서 자율운항과 원격 제어 기술 통합 실증을 수행. 한국성급 KR 과 라이베리아 기국 LISCR으로부터 기본 인증 AIP 어프루블 인 프린서플을 잇따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자율운항 3단계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번 시즌에는 자율운항 전문회사 아비커스의 하이나스 컨트롤, 히나스 컨트롤과 HD 한국조선해양의 원격 제어 솔루션이 적용됐다. 특히 세계 최초로 복수 원격 운영센터 ROC 간 제어권 전환 기술을 선보여 장거리 운항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울산 HD 현대중공업 통합 디지털 관제센터와 성남 HD 현대 글로벌 R&D 센터 간의 제어권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으며 이 기술은 통신 지연, 돌발 상황, 사이버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췄다. 현재 자율운항 선박은 선원법, 항만법, 해상교통안전법 등의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환경이다. HD 현대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첨단산업 분야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조건부 수인을 획득. ROC에서의 조종 및 혼잡해역 내 충돌 회피 등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한국성급 관계자는 HD 현대의 원격 제어 기술은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의 필수 기술로 신뢰성을 검증받았다고 평가했다. HD 현대 관계자는 이번 실증으로 국제예사기구, IMO 등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며 자율운항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